예, 오늘 뭐 예고드린 대로 오늘 우종찬 기자 5시에 이 박 대통령 탄핵 관련 다큐 방송이 있어서 1시간 앞당겨서 시법을 시작합니다. 역시 주말에 이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죠. 이 윤석열 이 고발 청탁? 고발 사주? 예. 하여튼 그 사건과 이준석, 윤희숙 이 부친 땅 투기 사전 인지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이 두 번째 건 별로 아직까지 안 퍼졌는데요. 지금 급속히 오후들어서 이제 이준석, 윤희숙이 부친 땅 투기를 미리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서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는 그 사건보다는 윤석열이 자기 측근인 손준성을 시켜서 김웅에게 이거를 고발해달라고 청탁 사주한 사건이 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로부터 지금 막 터져 나왔는데 이걸 이제 이 윤석열 만세족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막 아우성을 쳐대요. 근데 지금 이진동 기자의 뉴스버스는 뭐 오늘 오전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증거를 다 밝혔습니다. 뭐 더 밝힐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까지 나온 증거만 해도 이진동 기자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타격을 준다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증거를 밝히지 않고 질질질질 끌고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저건 언론사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막 밝혀버리면은 이제 그건 공작의 성격이 없어지는 거죠. 언론사 본연의 보도의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이진동 기자는 최서원의 그 의상실 관련해서 불법으로 CCTV를 놓고 그 자료를 확보한 뒤 거의 2년간 보도를 하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공작 저 공작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김의겸과 엮이고 막 본인이 막 정치를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주말 내에 아주 깔끔하게 이 증거를 다 밝혀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이진동 기자는 원래 정치 공작에 능한 기자이긴 하지만 지금 이 건은 뭐 정치 공작 얘기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다 밝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취재원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거의 밝혔다고 봐야죠. 취재원 이름만 안 나왔다 뿐이지 이진동 기자가 저거 누구한테 얻었는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저거를 윤석열과 인민무력당이 처리하면 되는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홍준표가 나올 필요도 없고 뭐 딴 놈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윤석열이 해명을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법무부하고 대검은 바로 조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민당은 이제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면 끝나는 겁니다. 다 정리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도 윤석열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뉴스버스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 이제 이 보수파리들이 아직까지 페북에서 으쌰으쌰해서 그런데 아니 뭐 여기 반론할 여지가 없어요. 반론할 여지가. 자, 제목 그대로 김웅이 인민당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글을 주고받는데 지금 이 고발장 사진 파일, 증거자료 캡처 파일 묶음으로 이거를 인민당 관계자한테 넘겨줍니다. 김웅이.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위에 손준성 보냄 적혀있어요. 이거는 우리 독자들 내에서 오프 참여하는 독자들은 대부분 텔레그램을 하면 알 거 아닙니까? 저도 텔레그램밖에 안 해요. 저는 카톡을 한번 압수당할까봐 텔레그램밖에 안 하고 이 김웅도 카톡 압수당할까봐 텔레그램 했다 그러는데 손준성 보냄으로 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손준성한테 받아요. 자료를. 그걸 내가 딴 사람한테 주면은 위에 적혀. 손준성 보냄으로. 이건 텔레그램 해본 사람 다 알 겁니다. 이거 다른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텔레그램 이 자료를 확보했어요. 근데 좀 너무 작은데
이 김웅과 같이 텔레그램 방에 있어서 이 자료를 받은 인민당 관계자로부터 이 텔레그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도 다 이건 텔레그램, 그러니까 김웅과 같이 방을 쓴 사람이에요. 이 텔레그램 방을. 거기서 김웅이 이제 이 자료들을, 이 고발장 자료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인민당 관계자 누구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전달된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나오느냐? 손준성이가 텔레그램의 다른 방에서 김웅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김웅은 그대로 파일 링크로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텔레그램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뭐 더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건 딴 얘기가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끝났잖아요. 김웅은 이 고발장을 손준성에게 받아서 인민당 관계자한테 넘겼다. 뭐 끝났지 않습니까? 뭐 얘기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꺼버렸나? 아니, 여기, 이게 뉴스버스만 있으면, 뉴스버스지. 네, 뉴스버스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뉴스버스 기사를. 자, 아까 기사인데, 여기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됐어요. 이게 다 뭐 그 설명이고, 고발장뿐 아니라 페이스북 캡처글, 뭐 관련 파일 기사 160장, 뭐 이것까지 다 넘겼습니다. 김웅이 인민당 관계자한테 손준성에게 받아서. 자, 그리고 김웅은 이 손준성발 고발장을 전달받은 후, 확인한 후 방을 폭파했다. 왜? 불법인지 아니까. 이거는 전달받아서 전달되면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김웅은 텔레그램 방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넘긴 직후 고발장을 주고받은 텔레그램 방석대를 요청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김웅이 이 손준성이가 받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선대위 공식 텔레그램에 넘겼을까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취재원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는 뉴스버스 입장에서는 이 취재원을 감추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김웅으로부터 자료와 텔레그램을 김웅에게로부터 받은 사람에게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실명을 감춰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넘기는 과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윤석열 바 중에서 저 문갑식이라는 아주 비열한 인간이 있죠. 문갑식이라는 비열한 인간이 오늘 개거품을 보면서 막 표현을 하던데 이게 정치 공작이라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진동은 이거는 나는 인민당한테 받았다. 저 조국 라인이나 검찰한테 받은 게 아니다. 이 문갑식은 이걸 갖고 이제 이 정치 공작이다. 왜 그러냐면은 인민당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부에서 나온 일이니까 이 내부 누구냐 막 확인하다가 당이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증거의 행태가 증거의 전형적인 행태가 이거는 인민당 그 내부에서 받은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김웅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지금 이진동한테 지금 제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김웅이 그 당시에 인민당 후보였는데 인민당 관계자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공작이 될 수 있어요? 취재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뿐이지 이건 사실이랑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갑식 같이 윤석열에게 줄 선 애들은 이게 지금 이 파괴력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내부 고발자 누구지? 이거 찾다가 그냥 당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 걸리면은. 그래서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인쇄하고 방 삭제하겠습니다. 증거물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느 것을 첨부하면 좋을까요? 얘기하자. 페이스북이 좋죠. 이렇게 하고 이 김웅은 자기 방을 폭파시켰는데 그 받은 사람의 방까지 폭파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제보 받은 사람이 그걸 들고 있다가 최근에
넘겼다. 이진동에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자, 문갑시기가 이 포효할 만한 사안은 분명하니까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 뭐 이 인민당이 좀 파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김웅은 새 보수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튀어나와가지고 유승민이 바른미래당도 깨고 튀어나와가지고 새 보수당을 만들었거든요. 유승민이 그 유승민 패거리랑 같이 있었던 게 김웅, 이준석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서 언제 이 합당을 했냐면은 작년 2월 13일 날 합당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준석 부동산 이 문제랑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는데 2월 13일 날 합당을 해서 이 김웅은 2월 30일 날 2월 20일인가요? 이 합당된 미래통합당과 공천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마 3월에 공천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4월 3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넘겨받은 날이 4월 3일과 4월 8일 이 이틀 동안이 넘겨받았는데 그럼 김웅은 이 미래통합당에 이 연관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때가 말이 합당이지 유승민당하고 자유통합당하고 한 100대 1 수준의 합당이거든요. 자유통합당이 99고 유승민당이 1인데 그럼 김웅이 1로 넘어 들어와가지고 초선도 아닌 이제 후보 1개 후보자인데 미래통합당의 이 선대위에 이 불법 자료를 함부로 줄 수 있어요? 김웅이가? 정치는 초짜지만 윤석열 란에서 이 조작검사 생활은 한 20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이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누군지도 모르는 미래통합당 선대위에게 넘길 수 있냐고 이거. 당연히 자기가 알만한 사람에게 넘겼을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선대위 내에서도. 그럼 누구겠어요? 자기랑 같이 세보수당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 개파입니까, 그게? 유승민이나 이준석 개파죠. 뭐, 보나 마나죠, 이거는. 이런 첩보 자료 같은 경우도요, 자유한국당으로 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인민무력당으로 오면은, 유승민 개면은 유승민 개한테 주고요. 김무성 개면 김무성 개한테 주지, 개파를 넘어서 절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첩보는 대부분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법성이 없다 그래도 그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계파에서 이용해야 되니까 절대 계파를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정보들은. 그럼 김웅은 당연히 이 정보를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유승민, 이준석 계파한테 일파한테 줬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김웅이 순순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웅이 까발렸다고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김웅이 지금 유승민 캠프에 있으니까 김웅이 윤석열을 죽이려고 까발렸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김웅은 지금 자백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이 완제품을 갖고 있는데 이진동이 뭐 더 확인할 것도 없는 완제품을 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억이 안 난다 이거 갖고 더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거는 일단 김웅은 이제 죽었어요. 예, 정식으로 죽었습니다. 뭐 감옥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끝났어요 이거 이 사람은. 그러면 유승민이가 아무리 이 지금 윤석열을 죽이려고 한다 해도 이 자기의 오른팔을 이 죽이는 이런 짓을 저질렀겠냐 유승민이 지금 아직까지 경선 많이 남았는데 그럼 유승민을 제외해버리면은 이거 누가 까발렸냐 이거 이준석 라인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라인이야 이준석 라인 이거 김웅한테 받은 사람은 이준석이나 유승민 곁밖에 없고 유승민계는 지금 김웅을 죽일 이유가 없고 이준석은 윤석열도 죽여야 되지만은 이준석이 그 김웅하고 사이 안 좋다는 얘기 파다하거든요. 이 김웅 쪽에서는 이준석 대에서 또 유승민을 배신했다 뭐 이렇게 떠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작업을 했다면은 이거는 이준석 라인이 하기에 딱 좋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뭐 정황인데 문갑시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도 뭐 날뛰길래 내가 만약에 하나 잡아준다면은 나는 이준석 라인이라고 가장 의심을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김웅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가 그냥 어버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증거를 다 쥐고 있는데 이거 잡아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인정할 수도 없고 횡설수설 하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 어쩌고 하다가 이 제목을 왜 키워놨냐면은 아이 뭐 모르겠다 씨 내가 썼나 네가 썼냐 어쩌고 하다가 김건희 얘기가 딱 나오니까 김건희 건이 들어있으면은 그거는 윤석열 쪽에서 한 것 같다. 나는 김건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건희까지 덮었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딱 김웅이 잘라서 만약에 고발장에 김건희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 해온 거다. 한마디로 자백을 다 했어요. 지금 김웅은 자백 다 했어요. 근데 이 어영 언론들, 조중동 어영 언론들은 김웅이 뭐 모르겠다 얘기한다는데 아니 이 원문을 다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거 뉴스버스에 다 불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김웅은 이제 막 법적으로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이 아마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있었을 때 공익신고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떠들고 있는데 김웅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지금 이거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공익신고면은 뭐 추미애가 무슨 비리가 있다 뭐 이런 비리가 있다 이걸 전달하는 거지. 윤석열이가 지 음해하는 정치인들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고발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공익신고입니까? 그게 청탁이지. 지금 김웅이 지금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웅은 이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익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이 윤석열 놈들은 이거 정말 국민을 개들이 취급하면서 이걸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걸 넘겼겠냐 그러는데 이 불법 자료야말로 어떻게 함부로 국회의원한테 넘겨요? 불법 자료를. 더불아치면 끝장나는데 당연히 지가 제일 신뢰하는 검찰에 자기 라인한테 줬겠죠. 그게 김웅이지. 김웅한테 주는 게 맞지. 이건 윤석열이 잘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에게 막 준다고 이거를 죽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에 해명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국회의원도 아닌 김웅에게 줬겠냐. 이런 허술한 거짓말을 허술한 거짓말을 지금 이준석이 윤희숙이 봤죠? 거짓말 하자마자 다 잡히는 거. 지금 참 이 김웅이 무슨 고발장이요, 뭐 선대위요, 뭐요, 뭐 사실 이거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 읽어보면은 계속 전달하고 나서요 누구한테 막 아 정치 때려쳐야지 이렇게까지 하고서라도 배지 달고 계속 정치하고 싶나 이런 꼴 당하고도 당당하게 내가 줬다 말도 못하고 지금 이미 지금 다 텔레그램 내용을 쥐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보내줄 수도 있겠죠. 김건희 건을 접어넣었다고 하면은 그쪽 문제인 것이지 제가 그거를 뭐 요구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나와 관계없다. 이제 김건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보는 당시 이준석과 유승민과 함께 일했던 세보수당 계열의 지금 이준석 당권파 라인에서 깠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손준성 고발장 작성 사실 아니야? 타이밍 늦었어요. 아니 제가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고발장을 완전히 김웅이가 쥐고 텔레그램 넘기는 게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딴 일 떠들면 어떡하려고 이제. 끝났지. 끝났죠 이거. 뭐 이 사람 변명 더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애들이 지금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는지를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이 김경진 이자도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국민을 얼마나 괴대지로 보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조작 날조 수사해도 다 믿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아무 거짓말만 다 해, 그냥 아무거나.
자, 이거 보세요. 고발장을 전담받은 게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인데 현역 의원도 아닌 후보에게 고발장을 줬겠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고발장을 왜 오히려 현역 의원들보다 원외한테 더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근데 현역 의원은 이 당시 이때 막 선거 뛰느라고 정신 있겠어요? 한 발 떨어지는 사람. 근데 물론 이제 김웅은 후보자였는데, 그렇지, 검찰 쪽에서 청탁이면 하여튼 검사 출신, 그것도 자기 라인이 맞죠. 뭐 볼 게 뭐가 있어, 김웅이지. 이게 무슨 현역 의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라인의 검사 출신 졸개 김웅이지. 그럼 누구한테 주냐고 이거를. 근데 이따위로 떠들어 지금 이거. 그리고 또 검찰 내부에서 고발장이 전달, 보고, 검사 배당까지 총선이 훌쩍 지나기 때문에 맥락상으로도 고발을 사주할 수 없. 야, 정말 내 옆에 있으면 진짜 따르게 하나 때리고 싶은데 이게 이 부장검사까지 했다는 인간이, 그리고 이 인간 국회의원까지 했을걸요 아마 김경진이. 이렇게 국민을 교대시켜. 아니 총선 때 김웅에게 주잖아요. 그럼 김웅에게 주면은 저걸 갖고 이제 이른바 이 인민당이 고발 전문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고발 전문 시민 하청업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고발장 얹어주면은 지금도 막 고발하잖아요. 지금도 윤석열이 고발하고 막 고발을 좌쪽, 우쪽, 양쪽 다 고발 전문을 하는 대행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돈 받아먹고. 글로 넘겨주는 거지. 그럼 글로 넘겨주면은 유시민, 뭐 황희석, 최강욱 고발당했다 연합뉴스가 쓰고, 그것만 좀 이슈가 돼도 일단 황희석이랑 최강욱이는 열린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상태니까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검찰이 수사하고 안 하고 그건 다음 문제고 지들의. 당연히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걸 준 거예요. 주면은 이거는 총선 전에 고발 들어가란 얘기예요. 이거. 니네 인민당이 하든 아니면 인민당 밑에 그 하청 태극기 부대를 쓰든. 근데 어쨌든 안 했단 얘기잖아요. 인민당에서. 검사배당 이런 문제들은 총선 끝나고, 아니 명예훼손한 사건이 원래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수사를 해요. 명예훼손 사건은. 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 김경래 투표 고발을 사주할 거면 야당 법률 얘라 야당 법률 지원단장이 윤석열하고 반대하면 어떡할 건데? 바로 죽는 건데 윤석열 그러면은. 지붕밖에 줄 사람 더 있어 니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검찰총장이 야당 법률 지원단장한테 하청을 하기는.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세력이 절대 집권을 만드는 게, 이것들은 국민을 한번 크게 속여본 자들이다 보니까 국민을 교대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속이면 된다 딱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명이라고. 김웅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역에서 정신없이 들릴 사람한테 고발해달라. 줬잖아 벌써 실질적으로. 근데 3살짜리들도 안 할 일이란. 야, 막 정말 대단해. 와. 얼마나 이 해명할 게 없으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면서 이건 3살짜리들도 안 할 짓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개돼지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 딱 걸렸으니까 도와달라고.